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는 28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에 들고 계십니다. 2월 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뭐 폭스바겐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LG하고 한판 승부에서 좀 패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이 회사가 가진 그런 경쟁력은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 요인을 잠재워야 되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한 20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확보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유를 28만 원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차피 물려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팔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 조정을 마무리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21선이 61선 데드크로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이렇게 역배열이 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조정이 있고 또 다시 그 다음에 전고점에서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한번 고비를 여기서 맞게 될 것이고 25만 원대에서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이 30만 원대에서는 또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내 매수가보다 못 미치게 일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분의 1 정도는 또 나머지는 한 3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또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뭐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풍산입니다. 매수가는 3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에 들고 계시네요. 이번 주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지는 않죠.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근데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만 원대 초반이면 뭐 3만 1,000원이나 이 정도면 이제 지지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분간은 한두 달 정도는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고 지금은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 국면인데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반등을 하자고 하더라도 일단 3만 1,000원에서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21선 아래로 미끄러지게 되면 한 2주에서 한 달은 걸려요. 근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3만 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1, 2주 정도, 2, 3주 정도 기다리면 반등을 한번 시도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세게 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만 한 5천 원대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3분의 1이라도 줄여주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높으시네요. 40% 들고 계십니다. 제약주들 요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종목 지금 손실 중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유럽에서 뭐 항체 치료제가 판매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돼요. 한번 시세가 나게 되면 그에 따른 기각 조정, 가격 조정, 거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가격 조정이나 이건 많이 거쳤어요. 이제 약간의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이 종목이 뭐 일단 모멘텀을 좀 잃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 13만 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잡혀도 일단 반등하게 되면 이 정도 올라오면 한 20만 원 정도 올라오면 또 탄력이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멘텀은 좀 잃었다. 대신 뭐 앞으로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반등을 한번 시도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들고 가지는 마시고 이렇게 역별이 되면 항상 61선 근처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61선 근처에서도 많이 미끄러졌었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한 비중을 3분의 1 조금 더 한다면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또한 23만 원대 올라오면 그때도 3분의 1 정도 추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제 이런 경우도 내가 안 좋은 종목이 있는데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묶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종목을
교체 매매를 어차피 이 종목은 못 가는데 들고 있어서 못 가나 그거보다는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면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또 매수한 종목도 또 빠질 수 있고 또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잘 올라가는 종목을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중에서 10%나 20%를 줄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되고 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 바로 안 올라가더라도 그렇다면 조금 시간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종목 또 일부러 그걸로 샀으면 또 조금 자금을 또 빼내서 사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된다면 교체 매매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일부를 덜어내서 새로운 좋은 종목을 사서 이 종 올라가는 대로 좀 홀딩하고 또 자금을 덜어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중 축소 전략과 함께 교체 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네, 현대 로템입니다. 매수가는 22,5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이번 주에도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3개월간 이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너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 대북주 중에서 차라리 이런 종목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북주가 움직일 때는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북주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철도 쪽에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이 여기를 빠지면 안 돼요. 한 1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18,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을 정할게요. 19,000원 이탈하게 되면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 19,800원 정도로 이탈하면 얘는 쉬어간다고 보면 돼요. 대신 이대로 간다면 이번 주는 바로 어렵긴 해요. 근데 다음 주 지나면 한번 장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중 간에 서로 뭔가 접촉은 시도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나 조그만 재료대 대북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북주이면서도 뭐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60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전략이고 대신 여기를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40%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고 여기서 이번 주에 지나고 다음 주 지나서 잘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홀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지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홀딩 전략이고 대신 여기 60선을 무너지게 되면 비중을 일부 줄여서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현대 로템까지 문자 상담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부터 해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명신산업이고요.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32,000원입니다. 네, 명신산업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10%에 들고 계십니다. 이번 네네. 주에도 등락을 계속 반복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이후에 조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매수가요. 너무 안 올라가지고요. 너무 높게 사지 않았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핫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그 자체 부품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뭐 최근에 테슬라나 뭐 이런 쪽에서 안 좋아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이오닉이나 여러 가지 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상장할 때는 항상 상장 프리미엄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품이 끼기 마련이도 내 몸값을 한값 부풀려서 이 종목이 상장을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그 누군가가 많이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이 종목이 앞으로 한 2, 3주 안에 뭔가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거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할 때는요, 보통 상장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최소한 21선에 안착을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21선에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여기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 것은 누군가 상장을 이용해서 몸값을 한껏 부풀려서 팔았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뭐 실적 부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21선에 안착하면 어떻게든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20선 안착하면 괜찮아요. 대신 여기서 또 빠진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 조절을 하면 좋아요. 보통 상장주들이 이렇게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면 뭐 몇 개월이고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한 2만 원 정도를 이탈하면은 눈 감고 한번 매도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시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 파란 굵은 선 근처가 이렇게 올라갔다 눌러주면서 안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는 속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얼마까지 확 올라갈 거다 이건 모르요. 다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첫 번째 강하게 올라간다 그럼 여유롭게 좀 보셔도 돼요. 근데 찔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뭐 37,000원이나 4만 원대 되면 비중을 좀 절반 정도로 줄여주신 전략이 좋습니다. 다행인 게 10%니까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눈 감고 던져버리시고 저희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그런 종목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같은 자동차 부품주라도 이 종목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명신산업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이 콘텐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51,100원요. 네, 51,100원에 비중은 몇 %들고 계세요? 10%요. 10% 들고 계십니다. 예, 오늘 됐거든요, 그거요. 네, 제이콘텐트리 기관이 계속 매수해주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이 컨텐츠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만 이제 시장에 크게 빠지지 않고 잘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2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안 올라가고 4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이 종목이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0%니까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뭐 한 5만 원을 넘어서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4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